너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지금 주식시장 안 들어가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요즘 분위기 보면 진짜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 뉴스 틀면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 유튜브 보면 다들 수익 인증하고 주변에서도 하나둘씩 나 이걸로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 들리기 시작하잖아. 이런 분위기 나오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차분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조급해져. 나만 기회 놓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보자. 지금 시장 진짜 건강하게 오르는 걸까? 아니면 겉으로는 올라가는데 안쪽에서는 뭔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시장을 이렇게 봐. 돈이 많아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빚이 많아서 올라가는 시장일 수도 있어.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좀 과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야. 시장이라는 게 항상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여. 초반에는 항상 여유 있는 돈이 들어와. 기관, 큰손, 장기 투자자들. 이 사람들은 레버리지 거의 안 써. 그래서 시장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 이 구간에서는 사실 크게 위험하지 않아. 근데 시장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서라도 투자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거든. 이게 진짜 변곡점이야.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적인 이야기 해보자. 진짜 흔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 직장인 A라고 해보자.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200만 원으로 시작해. 별 기대 없이 넣었는데 운 좋게 올랐어. 수익이 난 거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생각보다 쉽네. 이게 첫 번째 착각이야. 그래서 500만 원 넣어. 그리고 또 올라.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지. 이거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게 두 번째 착각이야. 여기까지도 사실 큰 문제 없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이거 1000만 원 넣었으면 더 벌었을 텐데. 아, 이거 타이밍 놓쳤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 안 해. 감정으로 움직여.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레버리지야. 신용 쓰고 미수 쓰고 심하면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 타이밍부터 A는 투자자가 아니야. 그냥 레버리지 플레이어야. 이 차이가 진짜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느껴. 그냥 돈 더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들어간 거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빚 쓰면 수익이 더 커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거야. 근데 이건 반만 맞는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지. 내 돈으로 투자하면 마이너스 10% 나도 그냥 버티면 돼.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거든. 근데 빚이 끼는 순간부터는 그 무기가 사라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조건이 깨지면 바로 끝이야.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반대 매매. 이게 진짜 중요해.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주가가 조금 떨어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이야. 사실 이 정도면 시장에서는 흔한 움직임이야. 근데 레버리지 쓴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지. 계좌가 흔들리기 시작해. 담보 비율이 깨지기 시작해. 그러면 증권사는 바로 움직여. 돈 넣으세요 연락이 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대응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증권사가 대신 매도를 해. 그것도 시장가로 그냥 던져버려. 가격? 신경 안 써. 그냥 팔아서 돈 회수하는 게 목적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A가 매도를 하게 됐으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줘. 그러면 B 계좌도 깨져. B도 반대 매매를 해. 그럼 또 떨어져. C도 깨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무너질 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강제로 팔게 만들면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레버리지 시장의 본질이야. 여기서 한번 질문 던져보자. 왜 시장은 갑자기 폭락할까? 뉴스에서는 항상 이유를 붙여. 금리 때문이다. 전쟁 때문이다. 외국인이 팔았다. 근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급락은 구조에서 나와. 이미 그 전에 레버리지가 쌓여있고 그게 한 번에 터지면서 무너지는 거지.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터질 준비가 되어 있던 거지.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떨까? 이건 느낌으로 보면 안 돼. 숫자로 봐야 해. 현재 신용잔고 약 33조, 미수금은 2조가 넘어. 이거 둘 다 거의 역사적 최고 수준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많다가 아니라 쌓여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에는 이미 미래에 팔릴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뜻이지. 빚은 결국 정리돼야 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타이밍이야. 지금 시장은 상승하면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 이게 진짜 위험한 조합이야. 원래 정상적인 시장은 상승할 때 안정적이거든. 근데 지금은 상승하면서도 계속 흔들려. 하루는 오르고 다음 날은 크게 빠지고 방향성이 없어. 근데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계속 빚을 내서 들어오고 있어. 이건 진짜 시장 후반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거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초반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수익이 있어. 그래서 더 크게 벌고 싶어해. 후반에 들어온 사람들은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지. 둘 다 레버리지를 쓰고 결국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급격히 올라가는 거야. 고점은 가격으로 확인할 수 없고 사람들의 행동에서 먼저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빚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조급해져 있는지. 이게 고점 신호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신용잔고.
이걸 보면 시장 상태가 보여. 단계별로 보면 이래. 처음에는 주가랑 신용잔고가 같이 올라. 이건 정상이야. 그 다음에는 신용잔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덜 올라. 이게 위험 구간이야. 힘이 빠지는 거지. 그 다음으로 신용잔고가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꺾여. 이건 거의 폭락전이야. 왜냐면 아직 청산 안 된 빚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마지막 신용잔고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크게 빠져. 이게 반대매매 구간이야. 이때 사람들이 강제로 털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구간이 바로 기회야. 왜냐면 이때 가격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든. 좋은 기업도 같이 떨어져. 이게 진짜 싸지는 구간이야. 다시 A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A는 빚까지 써서 투자했어. 시장이 흔들리면 괜찮겠지 하면서 버텨. 근데 계속 빠져. 계좌가 점점 줄어들어. 불안해지겠지? 그래도 버텨.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담보 비율 깨져. 그러면 반대 매매가 들어와. 최악의 타이밍에 팔리는 거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 이후 시장이 반등해. 시장은 늘 이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야. 지금 사야 할까? 이게 아니라 나는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이게 더 중요해.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야. 레버리지 쓰면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지만 생존 확률은 불안해져. 이건 선택의 문제야. 그래서 전략은 단순해. 레버리지 줄이고 현금 확보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회는 상승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청산장에서 와. 사람들이 강제로 팔릴 때 그때 가격이 싸지겠지.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자. 지금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상승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빚이 있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야. 신용잔고, 미수잔액 이런 것들도 투자하면서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 우리 주식시장이 더 상승한다는 의견도 있고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잖아. 그래서 사실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쉽지 않은데 그 판단 기준에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도 포함시키면 기준을 설정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줘.